정다운 라디오 7회 방송 시작합니다.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DJ 우경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날이 있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인생의 허무감이 느껴지는 어느 날 지금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만사가 꿈같도다 노래 희망가 안치환이 부릅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만사가 춘 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 만사를 희망이 족할까.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안치환의 희망가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나의 희망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 꿈 같구나. 안치환이 불러주는 희망가는 일상의 조그만 욕망들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네요. 오늘 인간 존재인 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지? 인간은 뭐야? 이런 질문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인류의 시작은 어딜까까지 올라가서 진화론과 관련된 책 펼쳐보게 되는데 동화책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6,500만 년 전 햄스터보다도 작았던 포유동물에서 유인원이 되기까지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조상에 대한 비밀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도 풀지 못했다고 해요. 다윈의 진화론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아프리카 기원설도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DNA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죠. 오늘은 그저 인간이 직립보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는 우리가 탄생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구나 하고요. 마침 팔다리를 흔들며 걷는 우리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흥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뮤가 부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Yeah, that's right.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딱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 봐도 전부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피처를 보니 싶은 꼴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Yeah, that's right.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딱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right? 네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럽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악묘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신청곡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해요. 인순이네 집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운동 인순이네 집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청곡과 신청사연 들려주세요.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살기 버거운데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시름을 읽고 즐거움 만끽할 수 있는 노래라 좋아해요. 힘내세요. 아모르 파티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아모르 파티, 우리 함께 즐겨볼까요? 아모르 파티, 김연자가 부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노래 신청해주신 홍은동 인순이네 집밥은요. 한식 찌개랑 부대찌개 생선구이 삼겹살 그리고 감자전 계란말이까지 한식이 다 있고요. 반찬도 여러 가지 주셔서 집밥 먹는 기분이라 자주 가는데요. 건강하게 만드는 토종 닭백숙과 닭볶음탕도 있어요. 예약하면 드실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인순이네 집밥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인순이네 집밥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청곡 하나 더 들어보려고 그래요. 서대문에 사는 제 친구가 신청해 줬는데요. 문자로 노래를 신청해 줬어요. 신청 사연은 사는 게 힘들 때 같이 위로받고 싶다고 했어요. 홍진영의 산다는 건 신청해 주었습니다. 산다는 건 홍진영이 부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에 일 안 할 수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홍진영의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DNA에서 찾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유전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말고 떠오르는 건 인간의 역사 속에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된 건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기록 이전의 역사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기록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본다면 수많은 사회 형식을 지나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생활이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상품들 속에서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사고 주식과 증권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요. 몇 년 전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책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자유로운 도시라는 제목에 흥미가 당겨서 그 책을 구입했어요. 책에서 암스테르담은 자유와 관용의 도시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암스테르담 운하와 광장을 산책하다 보면 자본주의 역사가 보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장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가서 암스테르담 도시에서 자본주의 역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느껴보고 싶었지만 갈 순 없었죠.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이 책에서는 주요하게는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VOC의 시대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바로 그때는 바야흐로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는 15세기부터 18세기 신대륙 발견의 시대죠. 여러 패권국들이 아시아로 향하는 해상길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 발견과 식민 제국 건설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패권국들은 아시아 항해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죠. 이런 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인도 회사가 필요했어요. 동인도 회사는 대항해 시대에 유럽 7개국에서 아시아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인데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에 동인도 회사가 각각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 세웠는데 서로 전투를 불사하며 경쟁했다고 하네요. 이때 네덜란드에서 근대적인 방식의 주식회사가 처음 등장을 했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배를 하나 띄워서 무역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죠. 더구나 배가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러면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를 망설이게 되었겠죠. 그래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많은 소규모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만들 방법을 모색했어요.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아냈죠.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였어요. 이런 주식회사의 탄생은 자금이 없어도 사업 아이템만 있으면 투자자를 모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지금의 근대적인 자본주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네요. 노래 하나 들려오네요. 동인도 회사의 지휘 아래 세상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세상을 바꾸는 우리니까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들려오네요. 함께 들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세븐틴이 부릅니다. 맞춰볼까 하나의 인정 기준에 맞춰 세븐틴의 스케일을 쳐 아무래도 조금 특이해도 북을 치고 줄을 튕겨 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 상관없지 이게 클래식과 뉴땡 또 새로운 조합인 우리 자랑이 비트부터 멜로디까지 믹스 앤 매치가 특기니까 빛이야만 정상이 돼 세상을 바꾸는 우리니까 뜨거운 함성 두 배로 서로를 바라본 채로 잊지 않고 그 절대 Good night 우리는 세계도 Good vibe 잊지 않고 그 절대 It's true yeah 지휘를 맞춰 우리가 뭐 바꿨다 이렇게 Techno
잊지 않고 가 절대 Good life 우리는 세계로 Good vibe 잊지 않고 가 절대 Astro 위에 맞춰 리듬은 따따따라따 브라수 있는 바바바람바 조화로 노래 서로 봐더 세게 몰아쳐 점점 더 크레센도 마지막 악장의 템포는 아 템포 My astro edge 위에 맞춰 세븐틴의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사회의 시작을 알고 싶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야기 나눠봤어요. 세계 내 존재자인 나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싶었지만 유럽 이야기는 조금 멀어 보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면이 있으니 유럽에서 대포로 무장한 선박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 무역을 주도한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발행한 그 시절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조상은 그때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는 것도 결국 나를 아는 길 중 하나겠지? 하면서 조선으로 잠시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당시 조선이었죠. 이때 조선은 전쟁이 끝나고 그 전후 수습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조선도 당시 대포로 무장한 선박 제조 기술이 있었고 무역에 필요한 은 제조 기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대항해 시대에 필요한 기술만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후에 일본의 조총 따위에 나라를 잃을 나라는 아니었죠. 하지만 조선은 대항해 시대에 바뀌어가는 세계의 흐름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나 봐요. 만약에 수군을 중시하고 외세 침략에 대비해온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다면 조선은 일찍이 파국을 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조선은 어땠냐면 기후적으로는 소빙기를 맞았던 시기예요. 26년 병정대기근, 70년 경신대기근, 95년 을병대기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기후위기를 겪었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시달렸던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7세기 왕으로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쑥종 이렇게 광인, 효현, 쑥 왕이 있었는데요. 18대 왕 현종이 가장 힘든 시기에 현명하게 대처했던 어진 왕이었어요. 현종은 10대의 즉위에서 15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33살에 생을 마쳤는데 사실 현종은 드라마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왕이에요. 1659년 즉위한 현종은 정치적으로는 병자호란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고 예송 논쟁 시기에도 잘 중재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전쟁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군사력 강화에는 힘쓰고 신문물과 과학기술에도 힘쓴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현종 일화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현종이 세자 시절이었어요. 효종에게 바친 새끼곰이 있었는데 이 곰을 기르다가 1년 뒤에 곰이 커지자 말을 잘 안 들었고 그러자 내시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죽이자고 청을 했었대요. 효종은 이를 윤허하려고 했는데 이때 현종이 곰이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 해를 받은 이가 없는데 지금 만일 앞날의 일을 염려해서 미리 죽인다면 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면서 야산에 풀어주자고 말했대요. 그러자 효종이 현종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임금이 되어서는 시기와 의심 때문에 죽음을 당할 사람은 없겠다. 너의 신하가 되는 사람은 복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하면서 효종이 현종을 크게 칭찬했다고 해요. 실제로 당시의 현종은 매우 추앙받는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종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더욱 태평성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 후기가 중국과 경쟁할 만한 능력과 경제력의 기반을 갖추었던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 조상이 침략과 노략으로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농업을 중시하는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보다 온화한 품성을 유지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임진왜란 비극을 피해갈 그런 지혜만 있었다면 더 바랄 게 없었겠지만요. 만일 세상이 빼앗는 나라와 빼앗기는 나라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면 빼앗는 국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순진한 생각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드라마 마이의 OST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종이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드라마 마이에서 숙종의 아버지로 나왔었어요. 오직 단 하나, 소향이 부릅니다. 길을 걷다 지쳐서 아직 쉬고 있는지 기다려도 그댄 오지 않아 해는 지려 하는데 어둠이 깔리는데 여전히 나 혼자서 있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 가려진 어둠 속을 혼자 걷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모두 가져가 버릴 오직 단 하나. 시력을 잃은 듯이 아픈 보이지 않고 꿈처럼 모든 게 멈춰서네.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도 말라가는데 넌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 가려진 어둠 속을 혼자 걷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모두 가져가 버릴 오직 단 하나. 아무것도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 가려진 어둠 속을 혼자 걷네.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모두 가져가 버릴 오직 단 하나. 우리라는 하나의 소양의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혼자 걷는 나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가져가 버릴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라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는 노래 가사 내용이 17세기 조선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 시대 사람들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하지만 서로 돕는 품앗이가 계속되고 전쟁 때에도 서로 나눠 먹는 유례 없는 착한 백성들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박경리가 쓴 시장과 전장이라는 책을 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6.25 전쟁 발발 직전인데 피난 중에도 식사 시간에 배고프지만 먹을 게 없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부족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선조들에 대해 존경심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전쟁 속에서도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며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로 돌아와서 정복과 약탈 그리고 방어와 생존이 중심이 되었던 기나긴 시대를 지나서 19세기에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가치체계와 권위를 부인하고 좀 더 자각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이런 생각은 철학자이자 문화학자였던 프리드리 니체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사실 요즘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인간의 쓸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21세기가 어쩌면 진정한 탈가치의 시대, 진정한 허무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만 19세기에 이미 니체는 말했었죠. 신은 죽었다라고요. 이 문구는 19세기에 니체가 저술한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온 유명한 문구인데요. 반종교 의미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철학이나 종교관에서 벗어난 근대의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니힐리즘을 의미합니다. 니힐리즘이 말하는 허무주의는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헛된 것임을 자각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니체의 철학은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체의 니힐리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상과 허위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하나의 경향이니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허무감이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와는 다르겠지만요. 허무감을 느끼는 이 느낌과 생각은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기존의 것에 대한 허무감 없이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허무주의보, 크루셜 스타가 부릅니다. I don't know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네 아무도 이게 뭘 위한 건지 묻지도 않네 주의보 오늘도 발령됐어 허무주의보 yeah. I don't know where to go 얼른 대피해야 해 이불 속에서 눈 한 번 감고 또 어느새 여긴 2024 눈처럼 쌓여있는 새해 문자들 그래 모두 많이 받아 새해 복 근데 어떤 삶인 걸까 복받은 삶이란 게 아직도 난 그게 뭔지 아리까리해 돈인 걸까 인정받는 것이 다일까 칭찬받아도 난 미지근한 데자뷰 같아 인스타그램 이런 네모난 이 프레임 속에 갇힌 우린 붕어들 잘 쳐줘봤자 best 계속 넘겨보는 reels 정보들은 마치 vips 이것저것 먹었지만 기억나는 맛은 없지 자기 개발도 유행처럼 철학도 유행처럼 지혜도 공장처럼 찍어내려 해 음악은 수단이고 돈이 목적인 인간들 속 혼자 돈이 수단이었던 나는 바보가 됐어 덧없어 I don't know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네 아무도 이게 뭘 위한 건지 묻지도 않네 주의보 오늘도 발령됐어 허무주의보 yeah. I don't know where to go 얼른 대피해야 해 이불 속에서
10년 전과 똑같아 의미 없는 논쟁 우린 진짜 go back 할 건가 봐 홍대 네 말이 다 오라 그냥 할까 log out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지 혼자 위스키 씹씹 고독이 drip drip 계획을 찍찍 기부처럼 찍찍 그리고 찢어버렸지 내 계획을 노예가 타서 내 plan 어차피 모든 게 색뿌리고이면 순간을 살다 갈래 놀이터 놀러 난 꼬맹이처럼 난 살 거야 yeah 네가 좀 모래선 그냥 난 부수고 갈 거야 yeah 애처럼 과감히 행동하는 게 내 나이가 yeah 나이 먹고 쪼그라든 네가 과연 힙합일까 yeah 멋이 중원데 멋이 중어지 fuck your opinion 너의 가르침 뱉어 가르침 내 눈에 쌓이비 인간을 우상한 이들은 상처만 남겠지 크루셜스타의 허무주의보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허무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불 속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날 부르는 그런 노래네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존재하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있긴 하죠.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의 책 존재와 시간. 그 책에 꽂아둔 책갈피를 따라 펼쳐보니 재미난 우화가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재밌어서 꽂아놨나 봐요. 몇 줄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염려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염려. 이 염려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염려, 주피터, 시간, 대지 이렇게 넷의 대화입니다. 읽어볼게요. 염려가 강을 건너갈 때 그녀는 점토를 발견했다. 생각에 잠겨 그녀는 한 덩어리를 떼어내어 빚기 시작했다. 빚어낸 것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피터가 다가왔다. 염려는 빚어낸 점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청했다. 주피터는 쾌히 승낙했다. 염려가 자신이 빚은 형상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하자 주피터는 자기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름을 가지고 염려와 주피터가 다투고 있을 때 대지도 나서서 그 형상에는 자기의 몸 일부가 제공되었으니 자신의 이름이 붙여지기를 요구했다. 다투던 이들은 시간을 판관으로 모셨다. 시간은 다음과 같이 얼핏 보기에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었다. 주피터 그대는 혼을 주었으니 그가 죽을 때 혼을 받고 대지는 육체를 주었으니 육체를 받아가라. 염려는 이 존재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것으로 삼을지니라. 그러나 이름 때문에 싸움이 생겼으니 흙으로 빚어졌으니 호모라 부를지니라. 대지가 점토를 제공하고 염료가 점토로 인간을 빚고 주피터가 혼을 불어넣고 시간이 이름을 붙여주었네요. 우리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에게 붙들려 있어야 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네요. 염려에는 걱정, 근심, 헌신 이런 단어가 따를 텐데 철학적 이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무언가를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루 중 얼마간의 시간 동안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지만 이내 곧 무언가를 염려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곤 하니까요. 우리 존재가 염려에서 태어났기 때문인가 봐요. 갑자기 수많은 염려할 일들이 막 떠오르네요. 걱정하지 말라는 노래 그런 거 하나 들어야겠어요. 우리의 이토록 불안한 마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백예린이 부릅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베게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이탈로 칼비노의 책 우주만화 얘기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처음에 인간의 진화에 대한 얘기했었는데요. 우주만화. 이 책에서는 인류가 조금 다르게 진화하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인류의 조상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였어요. 바다에 살다가 육지로 걸어 나와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가에서 물고기하고 사람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크푸흐푸흐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자손들이 모두 지느러미를 버리고 도시에 나가서 두 발로 사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데 손자 손녀가 찾아올 수 있도록 강가에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손자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할아버지의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결국 지느러미가 생겨서 할아버지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주 만화는 환상 문학이지만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의 수많은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나로 보이는 어떤 하나를 찾아 따라가는 그런 얘기예요. 나처럼 보이는 모든 존재가 다 나보다 위대해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나예요. 그렇지만 그들 중 누구와도 나 자신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나를 찾는다 인 것 같습니다. 따스한 노래 하나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은 봄처럼 다가와 12월이 부릅니다. 바람 좋은 날 네 손을 꼭 잡고 같이 걷는다면 어떨까? 기분 좋은 상상으로 하루 시작해 오늘도 난 설레요. 햇살처럼 따뜻한 네가 봄처럼 내게 오면 내 맘도 어지러워질 텐데 꿈결처럼 달콤한 너의 미소도 내 맘을 넌 설레이게 해. 하늘처럼 넓은 너의 품에 안기면 사랑은 봄처럼 다가와 너처럼. 벚꽃놀이 한강 데이트 매일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곳이어도 좋은걸. 꿈결처럼 달콤한 너의 미소도 내 맘을 넌 설레이게 해. 하늘처럼 넓은 너의 품에 안기면 사랑은 봄처럼 다가와 너처럼 날리는 꽃잎에 또 설레어 좋아. 어쩜 이렇게 좋을까? 햇살보다는 부신 너와 함께 라라라라. 꿈빛처럼 달콤한 너의 미소도 내 맘을 넌 설레이게 해. 하늘처럼 넓은 너의 품에 안기면 사랑은 봄처럼 다가와 너처럼. 12월이 부른 사랑은 봄처럼 다가와였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돌보는 일일 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손에 매일 쥐려고 욕망을 부리는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야. 허무함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비로소 나의 존재가 의미 있음을 더 진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나는 나 자신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해보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플러그인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라디오 제작 교육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플러그인의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삶을 꿈꾸면서 오늘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세요. 들으실 노래는 갱생, 김장훈이 부릅니다. 살다 보니 헛발질도 많았어. 내 딴에는 페이크 준 건데 잠펀치쯤 맞는 멋진 뿜었지. 길로틴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빗나가더라. 나도 이 나이가 처음이라 실수투성이. 어떻게 하면 터득할까. 언제쯤에 깨닫나. 나쁘게 살면 안 들키는 법. 돌아보면 잘못한 건 많지만 잘할 때 니네 딴데 보더라. 기슬비쯤 빠지며 걷고 싶었어. 센치하다 흠뻑 젖기 전에 사는 동안 사랑만 노래했는데 외로움에 몸부림치네. 9개 쓰면 1개는 달콤하더라. 너무 뒤처졌다 돌아보니 많이 왔던